내일장의 주가 흐름을 다 함께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이 현대차의 주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정말 아찔했습니다. 아찔했어요. 자, 모니터링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몇 퍼센트였어요? 거의 한 7% 넘었었죠? 잠시만요. 7.6%. 7.6%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자, 종가는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47만 2,500원. 자, 47만 2,500원에 이제 종가를 마감을 시켜줬는데요.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종가를 관리하는, 종가를 관리하는 이 수급이 어디에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수급이 바로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종가상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 요 수급이 언제 들어왔냐면, 이제 본장이 끝나고, 자, 본장이 끝나고 애프터 마켓이죠. 자, 애프터 마켓 오후 6시부터 갑자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급이, 이 돈들이 이 현대차에만 국한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대형주, 우리나라 대형주에 전반적으로도 다 수급이 잡혔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종가상에 물량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요 수급이 보면은 오후 6시. 자, 오후 6시가 넘어서면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제 다른 섹터 보여드린 겁니다. 다른 섹터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은 종가상에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렇죠? 종가에 매수세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6시. 마찬가지로 6시부터 매수세가 잡혔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이 수급이 현대차에 국한돼서 어떤 뭐 호재를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바스켓 물량, 시장에 바스켓 물량이 들어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장 대응을 할 때요. 단순하게 수급만 보면 안 돼요. 단순하게 수급만 보면 안 되고요. 뭘 봐야 되냐면 시장을 봐야 됩니다. 시장. 바스켓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시장 지수에 대해서 지수를 추종하는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수를 추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해외 선물 지수를 봐야 됩니다. 해외 선물 지수.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대형주들이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오르다가 빠지고 또 반등하면 또 빠지고 그랬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 글로벌 증시가 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전 저점이 있잖아요. 자, 전 저점까지 주가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 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었던 구간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내일장부터 반등이 또 나오면은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 있잖아. 또 저항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시장이 밀리게 되면은 또 요 수급이 우리나라 프로그램 매도로 또 출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내일장에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내일장에 반등이 나오면은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좋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 영상을 여러분들 다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말고 다른 종목 영상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제가 그래도 일부 매도하라고 해요. 물량 좀 조절하면서 매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현대차만큼은 저는 그동안 매도에 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급락이 나올 때도, 이때죠. 이틀 전에도 뭐 썸네일만 봐도 아시겠지만 마지막 박앤셀 준비하세요. 기회입니다. 내일 한 번 더 하락을 하겠지만, 보다 반드시 물량 잡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요때가 언제였냐면, 그죠? 요때. 21선 이탈하기 전에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잡자.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현대차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찬양하는 정도로 계속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솔직히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구조가 바뀐 건 아니에요.
사업 구조가 바뀐 건 아니고 단순하게 실적이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이제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다들 각자 하던 사업에서 잘 돼가지고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근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네, 좀 다릅니다.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됐어요. 리레이팅이 됐다는 게 뭐냐면은 사업 구조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이제 자동차 사업에서 뭐가 생겼냐?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예요. 플러스 알파. 이건 어마무시한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모멘텀. 왜냐면 자,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IPO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상장 추진. 그죠? 근데 이 상장이 빠르면은 올해 안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왜냐면 지금 뭐 실적을 내는 걸 떠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전 세계 탑입니다. 전 세계 탑이에요. CES에서 이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특례로 충분히 상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기술 특례 상장을 하게 되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가 44조예요. 기업 가치가. 기업 가치만 44조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10조예요. 10조. 예. 그래서 플러스 10조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0조.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도. 그죠? 근데 이러한 이 모멘텀에 지금 반영이 됐냐 이거예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뉴스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급등이 나오고 나온 거예요. 이 뉴스가. 왜? 이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나서 현대차가 IPO를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전부터 추진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이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아틀라스 로봇 자체가 산업용 로봇이에요. 산업용 로봇. 그러면은 이번에 뭐 현대차 공장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노조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타협을 하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현대차에 공급을 하지만 현대차 공장에 공급을 하겠지만 근데 그 밖에 글로벌 기업들도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당연히 일정 부분은 이 로봇을 사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찾아가서 이 로봇에 대한 수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 가치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결국 주가라는 건 미래에 대한 선방향이니까 그죠? 미래에 대한 선방향이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머물고 있으면 안 되고 또 자동차 사업 관련해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테슬라의 성장이 좀 둔화됐잖아요. 테슬라가 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대차가 또 EV 쪽으로 전기차 쪽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EV에 대한 독점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자 테슬라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현대차 같은 현금에 버금가는 이 회사가 또 어디 있냐 재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잘 되고 있거든요. 양쪽에서. 그 점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매력이 높은, 매력이 좋은 그런 기업이 아닌가 매수하기에. 그래서 제가 현대차를 계속해서 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주 초반이죠. 이제 월요일장이나 이제 화요일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황 자체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시황 자체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근데 주 후반에 들어섰을 때, 자, 후반에 들어섰을 때는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시황과 상관없이, 자, 시황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벤트가 있죠. 바로 설날, 명절 이벤트가 있습니다. 명절 이벤트. 근데 이 주식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추석이든 설날이든 명절을 앞두면 한번 크게 조정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또 이 명절 동안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매도 심리가 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주 후반에는 또 주가가 한번 밀릴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먼저 상승이 나올 때, 뭐 비중이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내 계좌에 있는 이 현대차가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런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분들은 올라올 때 이 반등을 이용해서 일부만
일부만 비중 좀 덜어냈다가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뭐 물량을 더 담든 아니면 좀 기다려보는 명절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는 이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비중이 좀 작다. 비중이 작다면 일단 뭐 내일 반등할 때 같이 뭐 추가 매수해도 좋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번 밀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밀릴 때 물량을 더 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죠. 응? 명절에 대한 변동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명절 끝나고 나면은 또 3월 달이야. 그럼 3월 달이면 뭐냐면 사업 계획을 또 발표해. 한 해에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또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또 매매 전략을 가져가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음 주 초반 이제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상승이 나왔을 때 만약에 비중을 덜어낸다면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상승 초입이죠. 21선 지지 반등이기 때문에 이 반등 추세에서 매수할 때는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집중해서,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스켓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면은 지금 머리가 아파지는, 정말 골치 아파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제가 계속 말했던 공매도 세력들이죠. 그죠? 자, 최근에 이 현대차의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 요 날이죠. 1월 22일 날, 자, 1월 22일 날, 공매도 매매 비중이 무려 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 6%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요 날도, 2월 2일, 자, 2월 2일 날도 공매도 매매 비중이 6.9%까지 올라왔어요. 한번 볼게요. 2월이 아마 요쯤일 거예요, 좀. 그죠? 요쯤, 1월, 요때네요, 요때. 요 음봉입니다. 여기에서 6.9%. 그 전날에는 5%.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구간을 보면은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죠? 이 구간이요. 아직까지는 공매도 세력들이 뭐 하고 있어? 수익을 보고 있죠. 수익. 왜냐면 공매도라는 건 뭐예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보고 있어. 수익을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손실로 전환이 되잖아요. 손실로. 그래서 얘네들도 빠르게 숏 커버를 하려고 할 거예요. 숏 커버. 빠르게 정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은 주가 급등 나오면은 스퀴즈 현상 나타나면서 정말 폭등이 나오고 본인들은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바스켓 물량, 이 바스켓 물량과 더불어서 숏커버 물량도 함께 들어올 것이다. 숏커버 물량도. 그래서 우리가 이 물량을 계속해서 좀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체크하면서. 그래서 장중에 볼 때 봐야 될 게 좀 많죠.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선물 지수. 해외 선물 지수와 그리고 이제 숏커버 물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지금 보면은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얘네들이 공매도 친 거예요. 얘들 공매를 쳤는데 지금 여기서 매수가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이 물량이 들어오는 날, 들어오는 날 뭐예요? 홀딩을 하는 거죠. 버티는 겁니다. 버티면서 매수세가 멈출 때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매수세가 멈출 때까지. 왜냐하면 지금 위에 보면은 제가 또 체크를 해놨지만 조정이 또 깊게 나오다 보니까 이 매물이 많이 형성이 됐죠. 그죠? 상단에 매물 저항대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형성이 돼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자꾸 변동성은 나올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나오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라도 팔까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란 걸 잡아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면 결국 세력들의 돈이다. 세력들의 스마트 머니다. 세력들이 돈을 넣는다는 건 뭐야? 뚫어주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항에 왔을 때 막 흔들린다고 해서 팔지 말고 여기서 뚫어준다고 한다면 홀딩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홀딩하면서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저항 맞고 빠져요. 이렇게 보면은 이때 보면은 저항 맞고 빠집니다. 이렇게 N자형 파동이 이렇게 생겨요. 이게 생길 때 그럼 여기에서 매수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상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되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그럼 이 매수를 잡을 때도 앞에서 돈을 넣는 걸 확인하고 돈을 넣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이들의 평단가 대비 밀리는 구간에서만 잡아가는 겁니다.
평단가 대비. 그래야만 우리가 뭐야? 이들보다 좀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단가를 볼 때도 그날 이들이 얼마에 샀는지를 보면 돼요. 이때도 보면은 평단가가 있죠. 평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단가 대비 밀리면, 자, 밀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주가 끌어올리잖아. 다시 끌어올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야지. 이렇게 넘어간 자리, 이미 얘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 대응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현대차의 이제 매수 타점, 그리고 이제 매도 타점이 만약에 다음 주 장중에, 다음 주 월요일장이죠. 내일장 장중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잠시만요. 제가 연락처를 따로 적어놨거든요. 잠깐만요.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현대차니까 현대. 자, 현대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타점들 공유해 드릴 겁니다. 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뭐라고 남겨야 될지 모르겠으면 댓글에다가 신고가, 자, 신고가라고 남겨주셔도 돼요. 예, 신고가. 이왕이면은 그냥 내일 바로 신고가 쌌으면 좋겠다. 이왕이면은 그냥 내일 바로 신고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고가라고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제 영상 분석이, 제 종목 분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현대차는 끝났다라고 생각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욕만 쓰지 말고, 다짜고짜 욕 쓰지 말고 관점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욕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예, 저도 욕을 먹을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그래도 저도 보고 배울 수 있게 관점을 좀 남겨놓으세요. 다른 분들도 보고 배우면 좋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 잠시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제가 뒤에다가 히든 종목, 히든 종목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또 여러분들만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종목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실적입니다. 실적이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실적주를 찾으라고 하니까 어떤 종목을 찾아오냐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찾아요. 100점짜리 종목을 찾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라는 건 선반영 되는 거잖아요. 선반영 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의 상승이 나오거든요. 기대감의 상승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미 100점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얘가 더 오르려면 결국 다음에 120점이 나와야 되고 130점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쉽냐고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종목은 100점짜리가 아니라 빵점짜리가 이제 20점, 30점 맞는 종목을 잡아야 우리가 바닥에서 잡고, 그죠? 주가의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하는 걸 잡고 이런 종목이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그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8056-9272입니다. 9272. 여기에다가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또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바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 영상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다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